안녕하십니까 명탐만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진료 볼 때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3년 그죠? 3년 넘어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세상이 다 밝아 보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에는 면역 이야기입니다. 면역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면역의 아버지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우유로도 먹는 파스테르 우유 뭐 이런 거에서 파스테르 얘기 나오죠. 파스테르 얘기 나오는데, 이게 헬스조선이라고 하는 건강 정보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파스테르가 틀렸을지 모른다, 200년 전의 면역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전 이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한마디로 팬데믹을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이제 K 방역이 과연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잘 됐던 거냐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막았던 게 아니냐, 자연 면역을 스웨덴처럼 좀 이제 시도를 했었던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논쟁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제약 기업들이 특히 뭐 지금 그 화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화이자가 정보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화이자가 오히려 코로나를 더 많이 일으켰다라는 보고도 나온다고 하고,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사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안 좋은 결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도 많이 좀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자 찾아보시면은 조금 섬뜩섬뜩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뭐 음모론이나 이런 거는 그래요. 뭐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아주 먼 미래에 뭔가 모든 문헌들이나 이런 게 다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정말 이게 정말 돈을 벌기 위한 누군가의 자작극이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알 길은 없지만, 일단은 200년 전 이 논쟁이 뭐냐면요, 동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걸출한 이제 의학자인가요? 뭐 면역학자라고 하나? 그 학자들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있었는데,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이 앙투안 베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앙투안 베샹이라는 풀네임은 몰랐어요. 그냥 베샹이라고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두 분의 이게 이론의 차이가 뭐였냐면, 파스테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병에 드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그 미생물을 없애자는 게 이제 파스테르의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팬데믹의 기본적인 대응 기조였죠. 그래요. 근데 이게 배샹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몸 애초에 각가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공존하는 곳이니 중요한 거는 미생물을 격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 자체의 면역력을 키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 이론인 파스테르와 기본적인 토양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배샹의 이론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기사를 보면 의학자 아니라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과학자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시절에만 해도 비사가 굉장히 많아요. 파스테르 이쪽은 이제 어쨌든 간에 약을 개발해서 그 약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그죠? 제약회사들이 어때요? 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자본들과 소위 말해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이론이었고, 그래서 그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배샹의 이론은 이제 어떤 산업화라든가 이런 대형화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도태가 되고 그랬는데, 파스테르가 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다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질병을 일으키는 건 세균이 아니라 세균이 사는 토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패배를 인정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진짠지 아닌지 그냥 뭐 어떤 뭐 야사인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를 아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체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어떤 장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질병에 잘 걸리고, 소화기가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뭐 소화기 쪽을 조금 더 질병에 걸렸을 때 훨씬 쉽게 이겨내고,
요런 차이. 그죠? 우리 삼국지에서도 뭐라 그래요? 오나라 사람들은 물을 항상 곁에 있었어 가지고 이런 뭐 괴질이나 이런 거에 좀 상대적으로 잘 이겨내는데, 저기 위나라 이런 쪽은, 그죠? 물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어서 물 자체에서 균형 잡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물을 조금만 갈아 마셔도 배탈이 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방금 얘기했던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를 아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병에 걸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배샹의 이론과 부합은 하지만 배샹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이 기사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어디서 들어봤어요? 의사 될 때 선서하죠. 한의사들은 허준 선서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모든 질환에 똑같은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전염병 질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누르는 거 위주, 증상 위주로만 이제 치료를 한 현대의학의 대응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기후가 변해서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아주 오랜 세월 굳어져 있던 인체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나 희귀 질환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대응을 하기보다 내 몸을, 토양을 건강하게 해서 이겨내는 거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급격한 질병이 진짜 무슨 외계인의 습격처럼 막 그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태한방의 이주영 한의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너는 뭐 했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다가 약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무상으로도 많이 공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캠프, 방역 텐트도 해가지고 뭐 방역 시설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눠줬던 약들이 뭐였냐면요, 담즙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선악초라고 하는 약재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약들을 무상으로 코로나 초기 1년 정도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약 한 재를 보통 뭐 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15일분을.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만큼의 약을 환자분들한테 계속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하루씩, 내지는 치료받으러 오신 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걱정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걸린 분들 중에서도 또 빨리 극복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 약을 계속 이제 배송도 해드리고, 예, 저희가 자비로 전부 다 이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면역 기능을 주관하는 거에 사람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해독이나 이런 걸 하는 건 결국엔 간입니다. 간에서 담즙을 얼마큼 잘 생성을 해내고 그 담즙이 독소를 제거를 잘 해내주고, 이게 포인트인데, 그 담즙이 충분한 분들은요, 백신 부작용이라든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쉽게 이겨냅니다. 근데 담즙이 잘 안 나오고 생성이 잘 안 되는 분들, 막혀 있는 분들은 몸 자체가 해독을 하는 담즙을 사용하고 나서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사이토카인 폭풍도 생겼던 거고요. 굉장히 막 힘든 분들, 뭐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막 미각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지금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그런 해독 작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 선악초를 주 재료로 한 약침을 간 치료를 하는 데다가 씁니다. 그렇게 썼을 때 그동안에 미동도 안 하고 어떤 치료도 별로 반응 안 하셨던 분들이 회복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아주 없다고는 뭐 많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그러면 과장 광고라고 또 뭐라고 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꽤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을 건강해져서 담즙을 많이 생성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 그 자체가 그 면역 기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은 그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워낙 오염된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피로에 쪄들어 살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많이 나와서 혈당이 몸 안에 항상 충만해 있는 상태, 건강이 충만해 있는 게 아니라 혈당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 항상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혈당을 잘 제거할 수 있게끔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이 잘 나오게 해주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해주고, 그거를 정상화 시켜주는 치료가 먹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 혈당이라든가 이런 거 높이는 초가공식품, 가공식품들만 좀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간의 기능을 키워주게 되면 현대 질환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그다음에 저희 명쾌한방을 찾아주는 환자 가족분들도 다들 그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복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 영상으로 직접 찾아오긴 힘들어도 건강 정보를 얻고 계시는 분들, 요새 어떤 건강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해요?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몸의 미네랄 균형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죠. 면역이 건강해지는 것만이, 더 튼튼해지는 것만이 결국에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파스텔의 이론까지 가져다가 안 좋은 거가 들어왔을 때 그 예방할 수 있는 약, 치료할 수 있는 약까지 같이 먹게 되면 금방 이겨내겠죠. 어떤 흑백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선악 구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강은 뭐를 하든지 간에 조화만 지면은 그야말로 뭐예요? 장땡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무슨 연구실의 마루타도 아닌데 이걸로만 해야 돼, 이걸로만 해야 돼,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방으로만 해야 돼, 한방으로만 해야 돼,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효과가 더 좋은 치료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 좋은 치료가 있으면 그것도 또 같이 가미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충돌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만 나오면 되지. 내가 무슨 연구할 학자도 아니고, 그죠? 물론 이제 의사가 학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챙길 때는요, 좋다는 거 다 하세요. 좋다는 거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좋다는 거가 딱 두 개예요. 외부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증상을 눌러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제일 많이 하는 일 뭐예요? 삼시세끼 먹고 자고 싸고, 그죠? 그거를 아주 정상화를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이미 많이 발달해 있는 현대의학을 응용을 하신다라 그러면 아주 꿍짝이 잘 맞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요거를 좀 더 잘 되게끔 해주는 게 한의학이에요. 한의학도 물론 이렇게 현대의학처럼 증상에 대해서 대증 치료라고 하는 그런 증상 치료도 잘 됩니다만, 분명히 아주 빠르냐라고 했을 때는 부작용은 조금 적정, 조금 느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또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비두고, 극단적으로 면역과 파스텔과 배샹의 싸움처럼 그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좋은 거 다 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니까 서로 싸웠겠지. 우리가 과학자는 아닌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내 몸이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